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분기가 큰 적자폭의 마지막이라는 점과 그리고 2분기부터는 대폭 회복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NF 공식 유튜브 MC를 맡은 황인영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난달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번에 두 번째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주주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IR Q&A 코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최대한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IR Q&A 게스트이신 IR팀의 이강돈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LNF IR팀장 이강돈입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와 IR팀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LNF로 처음 입사를 해서 약 10년 정도 회사의 신규 투자라든지 자금 조달 등 성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IR이라는 직무는 인베스터 리레이션스의 약자로 투자자분들과 회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회사의 내용을 투자자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시장의 이야기를 회사 내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라든지 주주총회와 같은 대외 행사도 IR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최근에 팀장님께서 직접 느끼시는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과 실무 미팅을 직접 하다 보니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기에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의 하락이 이어져야 하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높은 원재료 가격이 유지되며 전기차 가격 하락이 굉장히 어려웠고 하반기부터는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는 둔화된 이유로 생각됩니다. 물론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많이 하락하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올해 2분기부터 진입이 되었고 또한 최근 2차 전지 주식들이 조정을 겪으면서 기관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미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전기차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이고 그 배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의 판매 가격은 원재료 가격에 플러스 가공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재료 가격은 시장 가격과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 니켈 가격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양극재를 구매하는 배터리 업체나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으니 싼 가격에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출하량 데이터만 봐도 연초에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출하량이 증가한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초 시장과 소통 때 다소 보수적인 출하량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분기, 2분기 출하량만 봐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 드린 대로 인라인하게 잘 나가고 있고 원재료 가격의 추가 하락만 없다면 예상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출하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 얘기는 해주셨으니 다음은 실적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 저희 회사는 작년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주요 실적 악화 요인과 향후 실적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저희뿐 아니라 많은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실적 악화를 겪었는데요. 주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가격의 폭락입니다. 23년 초만 해도 22년부터 이어져 온 그 리튬 가격의 고공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업체들이 리튬 확보에 열을 굉장히 올렸었는데요. 그런 리튬 가격이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단기간에 굉장한 폭락 사태가 발생했고요. 이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가지고 있던 재고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적인 용어로 저희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팔 수 있는 가격하고 원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까지 평가 손실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의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저희 판매 가격 구조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다 보니 가지고 있던 재고를 그 가격만큼 손실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리튬 가격이 23년 초 이후부터 1년 내내 하락하다 보니 저희가 연간 계속해서 재고 평가 손실을 반영하면서 손실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 3분기에는 왜 많은 평가를 하지 않고 연말에 큰 폭으로 발생하게 되었나요? 네, 작년 3분기 시점에서는 리튬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꽤 큰 상승세로 좀 돌아섰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재고 평가 손실만 반영이 되었었고요. 4분기 들어서 리튬 가격이 재차 폭락을 하면서 다시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1분기도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까요? 네, 지난 23년 연간 실적 발표 때 저희가 상세히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4분기 재고 평가 금액이 아직까지 원재료 시세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저희가 사실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작년에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리튬 가격이 저희가 연말에 37불 정도의 평가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가격은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재고 평가 손실이 약 1천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아직까지는 좋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분기가 큰 적자폭의 마지막이라는 점과 그리고 2분기부터는 대폭 회복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을 요약하자면 1분기에도 추가 손실은 예상되고 향후에는 회복을 예상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분기부터는 대폭 회복세를 보이고요.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 마진을 얻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을 저희가 시장 가격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그 금액까지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소진이 다 될 때까지는 제품 원가 자체가 조금 높게 잡혀 있어서 매출 총이익이 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향후에도 이런 원재료 가격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은 실적 악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원재료 시장도 계속해서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통 평균이 맞춰져서 저희가 올라갈 때는 이익을 보게 되고 떨어질 때는 약간의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로 사실 길게 보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어졌던 급등락은 잘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셀업체나 완성차 업체에서 저희와 도급하는 구조, 즉 저희가 가격 변동에 노출되지 않고 고정된 가격으로 원재료를 사고 고정된 가격으로 다시 파는 구조로 많이 바뀌면서 이런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70% 이상의 수준의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도급 구조가 아닌 30%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 악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안정적인 이 구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도급 구조라는 것을 활용하고 도급 구조가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리사이클링이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리튬 톨링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번과 같은 변동성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줄여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작년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면서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 IR팀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주주 간담회도 몇 차례 진행을 하시고 시장의 오해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유튜브나 기타 매체에서 LNF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작년에 상대적인 주가 부침과 기타 여러 시장 잡음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IR 팀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회사를 대표하는 IR 팀장으로서 대응이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번 정도의 주주간담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NF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주주님들의 질책과 응원을 바탕으로 회사도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와 자원 투입으로 IR과 PR 쪽에서 지금 굉장히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주님들께서 아쉬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공식적으로 강한 LNF를 참여하셨기에 시장에 떠도는 악소문을 저희가 더 이상 양반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진 않을 거고요. 또한 여러 유튜브 매체에 출연을 해서 부족하지만 시장에서 LNF의 진정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님들께서도 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유튜버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올릴 많은 영상들도 주변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의 변화된 모습을 주주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주주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LNF를 사랑하고 투자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IR 쪽에서 많이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응원을 바탕으로 회사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나 보내주신 응원이 절대 헛되지 않게 IR과 PR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주주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단기 실적은 원재료 가격 폭락과 구매 스텝이 약간씩 꼬이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26년, 27년 소위 말하는 캐즘 시기 이후에 누가 시장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가 체결하고 있는 계약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약들이 저희 LNF의 2026년, 27년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하는 고객사 믹스, 그리고 제품 믹스, 그리고 제품 경쟁력을 봤을 때는 LNF가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IR과 PR 부서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주주분들께서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LNF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IR Q&A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IR팀 이광곤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